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질문과 원십 행평입니다. 닥터가 늘 쉽게 하기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질문과 원십 행평이 그 쉽게 하기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원하기, 쉽게 하기, 행하기, 평가하기에 앞글자만 딴 거죠. 이걸 이제 두 문자어라고 합니다. 제가 이미 많은 강의에서 이 질문과 원십 행평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 질문과 원십 행평, 즉 쉽게 하기 훈련의 대상은요, 제가 늘 깨어있을 때 말씀드리는 그 5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내 몸망과 일상, 두 번째는 내 성취, 일이든 공부든 돌봄이든 아니면 돈 벌기든, 네, 내가 하고자 하는 성취, 세 번째가 내가 하고자 하는 관계, 내 관계입니다. 연인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동료든, 네 번째가 내가 상호작용하는 또는 내가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회 환경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네 가지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이제 다섯 번째가 되는 것이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은 질문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질문하기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인데요. 원십 행평의 앞에 두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원하기 그리고 쉽게 하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원하기는 목표가 되는 거고요. 네, 쉽게 하기는 방법이 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뭐지?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라고 말씀드리면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1번 원하지 않는 겁니다. 2번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진정으로 질문하잖아요. 처음엔 막막하죠. 안 해보신 거기 때문에. 근데 진정으로 질문하면은 반드시 이 질문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기 먼저 보겠습니다. 원하기는 목표와 또 그 목표를 행하는 기간이 되겠죠. 이게 이제 원하기가 되는데요. 원하기가 아닌 걸 먼저 말씀드리면은 원하기가 조금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원하기가 아닌 것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라기, 두 번째 따라하기, 세 번째 해야만 하기. 이건 원하기가 아닙니다. 바란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남이 해주기를 또는 가족이 해주기를 아니면은 뭐 사회나 정부가 해주기를 아니면은 뭐 신이나 운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바라기고요. 따라하기는 내가 속했다고 생각하는 중고 집단이 있습니다. 어떤 중고 집단이 있는데 그 중고 집단의 다수가 하는 것 또는 중고 집단의 수준에 맞는 것, 이걸 내가 따라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청년들의 다수가 하는 것에 제가 보목 쌓고 반스 찍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제가 만든 이제 두 문자인데요. 보고, 먹고, 사고, 꾸미고, 반려동물 키우고, 스마트폰 하고, 사진 찍고, 자랑하고. 네. 그래서 인스타에 올리고, 자랑하고, 이겁니다. 네, 이거를 내가 속한 중고 집단에서 하니, 나도 그냥 따라 하는 거죠.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네, 많은 이제 한국 여성들이 이제 엄마가 되잖아요. 그러면 올인하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한국 엄마들은 다 이렇다. 내가 속한 한국 엄마들은 수준이 이렇다. 그걸 그대로 따라하기가 되는 거죠. 올인하기를 따라하기가 됩니다. 해야만 하기. 네, 해야만 하기는 뭐 주어졌다, 뭐 어쩔 수 없다.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주어졌다, 어쩔 수 없다라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주어졌다고 선택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선택한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예를 아실 겁니다. 역사상에서 왕자로 태어났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왕이 됩니다. 공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임을 합니다. 그만두고 평민으로 돌아간 예. 네, 그런 예가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주어지거나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네, 원하기는 목표와 기간을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네, 아주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목표.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목표를 선택할 때는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제가 아까 5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깨어있을 때 하는 5가지 대상, 네, 그 중에서 한 번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잖아요. 그럼 잘 못하겠죠.
네, 한 번에 한 가지. 두 번째, 기간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간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한다, 네, 해야만 해서 한다, 또는 따라한다, 아니면은 바란다.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이 되겠죠. 기간은요, 처음에는 한 달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하는 게 아닌 게 돼버리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게 돼버립니다. 한 달 이내인데요. 심지어는 하루도 되고요. 뭐 일주일도 되고 2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짧은 기간에 내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원하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네, 쉽게 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쉽게 하기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쉽게 하기에 그 쉽게 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하기, 내가 어떻게 쉽게 하기 이 질문보다는 남이 어떻게 쉽게 하지? 네, 이걸 따라갑니다. 남이 쉽게 했다는 방법, 그 방법이 맞나? 저 방법이 맞나? 이걸 따라하죠. 근데 남이 쉽다고 한 것, 남이 한 것을 보면은요,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할 때까지는, 그렇게 쉽게 할 때까지는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마치 맨 마지막에 한 게 딱 한 번에 된 것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나는 그것만 따라 하면은 그냥 한 번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안 되죠.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남이 하는 것 중에서 내게 맞는 게 없나를 자꾸 찾으세요. 내게 맞는 거를 자꾸 남이 한 것 중에서 내게 맞는 게 없나를 자꾸 찾으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내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쉽게 하기의 답에 좀 막막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닥터 유의 쉽게 하기 홈페이지에 많은 그 대상과 많은 상황에 대해서 올려놨거든요. 네, 그거를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네,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 쉽게 하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감이 잡히실 테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내가 원하는 쉽게 하기의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원하기, 쉽게 하기가 선택이 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행하기죠. 바로 행하기는 이게 뭐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원하기가 아닌 게 됩니다. 그냥 생각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바로 행하기.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반드시 하기입니다. 네. 그래야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야 시행착오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네 번째 평가하기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평가가 되겠죠.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래도 이게 실패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반드시 했기 때문에 그만큼 됐든 안 됐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나한테는 쌓인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평가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질문하기와 원시 팽평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새로 할 때는요, 처음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행해 봤기 때문에 이미 나한테 쌓인 게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고 원시 팽평 이거 갖다가 이제 반복하는 거거든요. 반복할수록 내 능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능력은 점점 더 쌓이게 됩니다. 더 쌓이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더 큰 것을 할 수 있고요. 더 길게 해도 반드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질문 원시 팽평과 능력 쌓기의 선순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요, 이것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능력 쌓기가 이제 여러 능력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이 과정도요, 이렇게 직선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점점 쉽게 하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질문과 원시 팽평을 죽을 때까지 하면은 그것을 질이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두 문자어를 많이 인용을 하죠. 네, 즐기고 이롭게 하고 성장하기. 네, 말 그대로 뭘 해도 즐기게 되고요. 뭘 해도 이롭게 합니다. 뭘 해도 내가 성장하는 방향이죠. 그거를 죽을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부터 해야 됩니다.
나부터 즐기고 이렇게 하고 성장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내가 속한 사회 환경까지도 물론 뭐 조그만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다 즐기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네, 무엇을 해도요.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그러면 질문하기와 원십 행평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 쉽게 되고요. 즐기고 이렇게 하고 성장하기가 시작됩니다.